이런 미등록자의 다주택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수요가 전세 낀 물건을 받아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지역 일대를 좀 잘 눈여겨보셔서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좀 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시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빠르면 4월, 아무리 늦어도 취임하는 시기인 5월달이 돼서야 아마 시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는데, 자,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1년으로 단축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시간적 여유를 만약에 부여할 경우에 이렇게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매물 출애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단축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의 이 매물 출애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 일대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 일대를 제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면서, 그리고 정확한 핵심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 낱낱이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다주택자 물건 중에 이 하급 지역 일대의 물건을 많이 내놓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 크게 보자면 유형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하는 미등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대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데요. 그 세제 혜택은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요건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한해서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또 여기에 플러스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이전에 9월 13일 이전에 공시가격 6억 이하였던 주택은 어떤 지역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강북 지역 일대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전부 다 공시가격 6억 이하에 적용이 돼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용성 쪽 일대에서는 뭐 신축급에서는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서 등록 자체가 불가됐고요. 근데 다만 마용성 구축 같은 경우 25평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에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년과 8년짜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10년짜리가 등록이 되죠. 그거는 이제 소형주택이 등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린 아파트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4년과 8년 기준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4년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한해서만 요 두 가지 큰 틀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분들 한해서만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가 되고 등록수가 많이 늘어났던 시기는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인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2018년이 가장 등록수가 많았죠. 왜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2018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다면 세제 혜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임대에 등록한 이 주택수가요,
2015년, 16년, 17년, 19년, 20년 이 통틀어서 평균치가 약 16만 가구가 등록을 했는데요. 신규 주택으로. 2018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 거의 38만 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의 250%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죠. 따라서 2018년 기준에서 우리가 만약에 따져본다면 그 당시에 4년짜리로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2022년이 돼서 자동 말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년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이 아직 한번 살아있기 때문에 2년은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전세 낀 매물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자가 갱신권을 요구한 집들은 매매 자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4년 임대기간 말소되신 분들 시장의 매물 출회가 어렵다. 그러면 2018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뭘까요?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매도해도 이 세제 혜택은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모든 사람 다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대한 이런 한시적 혜택을 부여했을 때 같이 매도할 수 있을까요? 같이 본인도 물건을 매도할 경우에 이 매물 자체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매 자체를 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년짜리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2018년에 등록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럴 경우에 2022년 올해에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진 말소. 그러면 이분들의 물건이 시장에 출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자진 말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입자가 동의를 해줄까요? 본인은 8년 동안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로 인해서 1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4년 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분들?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죠? 따라서 아무리 2018년에 등록을 많이 한 8년짜리 임대 등록하신 분들 자진 말소 기간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어렵다. 2018년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도 아직 자동 말소 기간도 충족도 안 됐고 자진 말소 세입자 동의 안 해줄 거다. 그래서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의 다주택자의 물건은 시장에 출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다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많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 못하신 또는 안 하신 분들의 이런 미등록자의 다주택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해야지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받았는데 그렇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세제 혜택을 아예 받지를 못하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신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여기에 2020년 6월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2020년 710 대책에서 뭐가 발표됐냐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중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대표적인 서울 지역 일대에 취득세가 중과가 됐는데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이분들이? 또 양도세도 10%씩 더 상향 조치가 돼서 중과가 돼서 최대 82.5%를 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 종부세도 중과세율로 적용이 돼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내야 될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런 다주택자분들이 서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따라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일대로 이 다주택자가 많이 퍼지게 된 거고 또 여기에 똘똘한 한 채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집값이 굉장히 높았던 이 서울 지역 일대 아파트 매수, 다주택자 매수가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등록하신 분들의 시기는 2018년 9월 14일에서 2020년 6월, 그 시기에 다주택자 이 서울에 집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그 지역을 알아야지만 나중에 물건 출회가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 일대를 눈여겨봐야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도 이런 지역 일대에 매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실 텐데 이거는 KB 통계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완화 매물 출회 지역은 어떤 지역 일대가 많이 될까를 좀 보실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 2020년도의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 이 시기에 서울 평균이 약 14% 정도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을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일지 한번 볼까요? 자, 강북구는 약 17.7%로 엄청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였습니다. 23.8%, 그리고 도봉구 16%, 그리고 구로구 17%, 성북구 17%, 금천구 14%, 은평구 16%, 영등포구 14% 정도로 평균치를 다 웃돌았던 지역 일대가 이런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 일대에서 매물 출회가 될까요?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 또 2021년 상승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상승률은 서울 평균 14.8%가 나왔는데요. 평균치가. 그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 일대를 노란색으로 색칠을 한 겁니다. 자, 강북구 15%, 노원구 20%, 도봉구 18%, 강서구 18%, 구로구 16%, 동작구 15%, 용산구 15.8%, 중랑구 15.9%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과 2021년 중첩되게 상승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구로구, 이 지역 일대가 2020년, 2021년 함께 상승했던 중첩된 지역이다. 그럼 이런 지역 일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물건이 많이 출회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다주택자의 물건은 이 시기에 나올 수가 없다. 2020년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의 다주택자 수요가 제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다주택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왔던 수요는 어떤 수요냐? 실수요라고 저는 봅니다. 실수요. 무조건 실수요층으로 다 넘어간 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이후의 시장은 실수요 시장 다 넘어온 시기다. 그러면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지역 일대는 공시가격 6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많았던 지역 일대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묶여져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이런 지역들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보시는 것 같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이 기간에 집값 상승률을 봐야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울 평균 이 시기에 6.12%의 집값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지역입니다. 광진구가 9.5%로 높은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노원구 6%, 관악구 6.1%, 구로구 8.2%, 마포구 8%, 금천구 10.92%, 서대문구 6.8%, 동작구 6.5%, 송파구 6.8%, 양천구 11.2%, 영등포 9.6%, 은평구 6%로 이런 지역 일대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 그 들어갔던 투자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투자자가 아닌 앞전에 설명드린 미등록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지역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2018년과 2020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지금 엄청 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의 다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지역에서 물건 출하가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에서 한 4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분명히 다주택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광진구나 마포구나 그리고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물건을 매도하고 똘똘한 1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 강남으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똘똘한 1주택으로 그냥 갈아타는 그런 수요층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또 노원구나 관악, 구로, 금천, 서대문, 은평 이런 지역 일대는 당연히 상급지 이동이죠. 마영성 이런 지역 일대로 넘어갈 수요가 굉장히 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매도하고 그 매도한 차익으로 또 상급지 이동을 하고자 하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투자자의 물건들은 전부 다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들이다. 그럼 이렇게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들은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그랬죠. 이제는 실수요 시장인데 실수요가 전세 낀 물건을 받아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따라서 실수요가 받아주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물건들은 매물이 적체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가격은 조정을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이런 지역 일대를 좀 잘 눈여겨보셔서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 1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를 좀 더 유용 있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